구독, 좋아요, 알림! 자, 온타리오 주정부임인 ONIP라는 노미니가 발표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좌절스럽고, 남편은 일하고 들어오는 길에 진짜 운전을 하면서 거의 몇 번이나 사고가 날 정도로 괴로웠던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점수로 바뀌면서 발표가 났고, 우리 노민이 못 받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둘 다 이제 멘붕이 왔었고, 되게 좌절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어디로 갈까 아니면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이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아마 12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온타리오 주에서도 하고 있는 RNIP라는 영주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도시를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캐나다 정부가 이제 시행하는 그런 영주권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온타리오 주 내에서도 저 북쪽에 있는 서드버리나 아니면은 썬더베이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살면서 직업을 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였어요. 그런 방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찾았던 게 그때 AIPP라는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아틀랜틱 주에서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캐나다 내에서 이사를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RNIP를 하더라도 온타리오 북쪽 지역에 가야 되는 거라 한 9시간, 8시간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아주 멀리 할리팩스로 이주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뭐 지역 사이트도 찾아보고 아니면 카페도 이렇게 찾아보고 해서 저희는 이제 할리팩스로 가야 되겠다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할리팩스라는 지역이 이제 기후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겨울에는 온화하다고 들었어요. 캐나다라는 나라는 6개월이 겨울이고 6개월이 이제 봄과 가을, 여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겨울을 지내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할리팩스라는 지역을 이제 그때 가야 되겠다 이제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때라 저희는 12월에 그런 말쯤에 그런 발표가 있고 1월달 내내 고민을 한 끝에 2월 초에 할리팩스로 답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답사를 와서 한 3박 4일 정도 머물렀다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동안 저희는 할리팩스가 어떤 곳인지 둘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인마트라든가 아니면 한인식당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탈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아파트가 괜찮을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계약하려고 했던 아파트는 다운타운에 있었던 그런 아파트들 위주였는데 저희가 직접 답사를 가보니 다운타운의 아파트들의 렌탈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었고 좀 싸다 싶고 저렴하다 싶으면 좀 이렇게 시설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른 곳을 한번 알아보자 해서 베드푸드라는 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Oh, come on. 자, 2월 초에 답사가 끝나고 저희는 바로 토론토로 돌아와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렌탈 오피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이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최소 2주가 아니라 2달 전에는 렌탈 오피스에 노티스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렌탈 오피스를 찾아갔는데요. 가서 저희는 2월 말에 이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너네 규정이 2달 전인데 지금 3주 전에 와서 갑자기 이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너네가 이사 가는 건 자유다 2월 말에 하지만 3월까지 렌탈비는 아마 지불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달 렌탈비가 너무 아까운 거죠. 2월 말에 뺄 건데 3월달 렌탈비를 다 지불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렌탈 오피스를 찾아가서 이제 그 깐깐한 오피스한테 다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를 꼭 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영주권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노미니를 못 받았다 우리가. 왜냐면 온타리오 정부가 갑자기 법을 바꿔서 그 믿었던 노미니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정말 솔직하게 오피스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말을 이제 이해한 건지 아니면은 좀 알아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그 매니저한테 살짝 들어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매니저가 나와서 다시금 저희한테 너네 진짜 그런 이유로 이사를 꼭 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을 했더니, 그러면 아파트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에다가 메일을 써서 너네가 그렇게 2월 말에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걸 알려라. 그래야지 너네가 이제 집을 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줘서 다행히 저희는 2월 말까지 이제 살고 이사를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쨍랑. 자, 렌탈 회사에서 승인을 받자마자 저희가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왜냐면 일단은 할리팩스 저희가 둘러본 아파트 그 렌탈 오피스에다가 이제 저희가 3월 초에 이제 거기 무빙을 하겠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 업체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한 일은 2월 초에 바로 렌탈 오피스에 그 할리팩스 렌탈 오피스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3월 1일부로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할리팩스 오피스에서 그러면 이제 디파짓 할 수 있는 머니를 자기들한테 이제 머니 오더를 해서 이렇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은행에 가서 일단은 이제 머니 오더를 해서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자, 승인을 받자마자 곧바로 저희는 이사 업체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제 온타리오 주에는 굉장히 많은 이사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왠지 이제 느낌에 한국 사람한테 이제 이사 업체를 하게 되면은 뭔가 바가지 쓰는 느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그래도 우선 한국 회사 위주로 먼저 저희가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봤더니 캐땡땡 쉬핑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곳을 이제 제외시켰고 이제 두 번째로 클로땡땡이라는 이제 무빙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집에 와서 이제 짐이랑 견적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이 무빙이란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간 하루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짐의 무게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 와서 물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인지 이제 견적을 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 오시라고 하셔서 견적을 내시더니 짐이 너무 많다며 이제 거기도 이제 땡땡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이었지만 굉장히 높은 금액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역시 좀 한인 업체는 아무래도 그 한국어로 한다는 편리한 점 때문에 조금 더 비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외국 업체를, 그러니까 캐나다 현지 업체를 한번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견적도 내보고 이제 견적 낼 때는 뭐 그 소파가 몇 개 있냐, 뭐 이렇게 뭐 책상이 몇 개냐, 베드는 킹 사이즈, 퀸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견적서에다가 이렇게 기입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기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아봤어요. 받아봐서 이제 제일 구글 검색을 해서 제일 평판이 좋다는 곳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센땡땡이라는 무빙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제 이사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했더니 2월 27일에 온타리오 주에 있는 모든 짐을 모아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이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이제 보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짐이 도착을 하면 3월 15일에 할리팩스에 도착하게 된다.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것을 계약을 하고 이제 짐을 붙이기로 이제 합니다. 자, 한국 이사와 캐나다 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은 포장 이사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모님하고 이제 아저씨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짐을 직접 다 포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짐을 실어서 이렇게 이제 이사를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장하는 시간 자체가 다 돈이에요. 그거는 다 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포장을 해 놓으면 이제 그거를 운반해서 자기네들이 창고에 옮겨놨다가 이제 할리팩스로 이동해 주는데 그거에만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빨리 짐을 이제 박스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싸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한국에서 짐을 붙일 때 그 회운 박스가 남아 있어서 그 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짐을 하나하나씩 싸기 시작했고요. 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뭐 매트리스하고 이런 걸 다 분리하고 다 짐을 싸고 해 놓으면 침대 같은 거는 가구 같은 거는 분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짐을 싣고 이제 그쪽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한인 업체와 계약하려고 했을 때 금액보다는 그렇게 싸지 않은 금액으로 저희는 이제 이사 견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짐이 저희는 2월 27일날 방을 빼고 이제 할리팩스로 가게 되면 1박 2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월 28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3월 15일에 오기 때문에 사실상 할리팩스에 가봤자 별로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할리팩스에 있는 아파트 렌탈 오피스한테 저희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짐을 보냈는데 아마 그 짐이 3월 15일에 도착할 것 같다. 그래서 3월 1일날 너네 아파트로 이사를 가더라도 우리는 짐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게 굉장히 불가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3월 15일 날 거기에 들어가는 건 어떠냐. 대신 렌탈비는 반으로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봤는데, 그쪽에서 이제,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엔 우리도 3월 15일 날 할리팩스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하고 계약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고민이 되죠? 2월 27일 날 방을 빼고 이제 3월 15일까지 저희는 짐도 없는 상태에서 할리팩스도 안 가게 되었고, 이 토론토에 남아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까지 이제 토론토에 와서 이제 나는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느라 고생도 했고, 남편도 이제 그 주정부 이민에 맞춰서 잡을 구하고 일하느라 너무 고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한테 조금은 이제 보상을 주자 해서 저희는 14박 15일에 멕시코 칸쿤으로 한번 여행을 가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9일 날 떠나서 3월 15일 날 이제 도착하는 걸로 그냥 무작정 표를 끊게 되었습니다. 자, 3월 10일쯤에 이제 지인들하고 칸쿤에서 카톡을 하는데 이렇게 심상치 않은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토론토에 코로나 감염자 확진자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들어올 때는 조금 분위기가 살벌할 거다 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굉장히 이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공항에 갔었는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공항 파머시에 있는 마스크 파는 곳에서 거의 다 마스크가 동일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입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토론토로 결국은 입국을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3월 15일 날 토론토 입국을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은 에어비앤비에서 하루 자고 3월 16일 날에 저희가 이제 저희 차를 이용해서 고양이 2마리와 함께 그렇게 1박 2일간에 이제 잠 한숨 자지 않고 이렇게 드라이빙을 해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운전할 때는 제가 옆에서 좀 자고요. 남편이 운전할 때는 제가 이렇게 좀 자는 형식으로 해서 교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운전을 해서 넘어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퀘벡쯤 오셔서 1박 2일 정도 이제 주무시고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출발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 방법도 고려해봤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고양이가 있어서 이제 그 동물이 가능한 이제 숙박업소를 찾기도 조금 힘들었고요. 찾긴 찾더라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더라도 바로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1박 2일간 운전을 하고 총 18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할리팩스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성을 하는 도중에 3월 16일 트리도가 발표를 합니다. 캐나다 전 지역을 락다운 시키겠다. 쿠키 영상. 다현아. 응? 노바스코시아 정부에서 편지 온 것 같아. 진짜? 무슨 내용이야? 뭐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넌 원서 잘못된 것 같아.